그렇죠. 아니 프린트엔 없었나? 이런 거 있잖아. 단어들이 이렇게 여기에 쫙 써 있고 여기에 쫙 써 있고 점점점 써 있고 막 짝짓는 거 있잖아 이렇게. 이게 이제 유사어들이거든요. 유사어들. 이게 이제 본문에 있는 단어. 그럼 보통 오마중을 시험 낼 때 여기에 있는 유사어로 시험을 내요. 여기에 있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정리해서 따로 드릴 거예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어쨌든 내용상으로 봤을 때 좀 출제할 만하다라는 거고. 자, 그 다음 문장. 그 다음 문장은 낼 만한 게 안 보입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봅시다. 일단은 우리 이번에 했었던 어법이 나왔죠? 수동태가 나왔죠? is all. 그러니까 일단 체크를 해둘게요. 여기 패스하고. 그 다음에 보자. 그 다음에 여기 간접 의문문 어순. Who people are. 지금 보면은 의문사의 주어, 동사 이 어순으로 나와 있죠. 네, 그리고 여기 체크 안 했네요. embarrassed. 이거는 ing 쓸래, ed 쓸래 이런 걸로 잘 나오죠. 사람들이 당황스러움을 주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당황스러움을 당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ed형으로 쓴 겁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 어법으로 또 낼만하죠. 자, 그 다음에 또 나머지 또 볼까요? Suffers can avoid situations in which하고 나왔는데, 자 이거 아까 체크했던 부분이죠. 전치사의 관계대명사 어법으로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어휘로 출제할 만한 것들 이런 거 보이죠? avoid라든가 아니면 뒷부분에 withdraw 이런 것들 이런 것들 다 어휘로 출제할 만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입장에서는 사실 뭐 avoid 정도는 쉽지만 withdraw 이런 단어는 사실 쉬운 단어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중등부에서는요 보통 이런 단어 있죠. 너네가 딱 봐도 어려워 보이는 단어. 보통 이런 걸로 좀 출제를 많이 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아까 나왔던 뭐죠? 여기 웨더브레드 바니어도 써줬었습니다. 윌링이 바니어다. 자, 그 다음에 보자. 여기도 일단 수동태 나왔으니까 체크를 해볼까요? Has not been diagnosed. 여기서 B, PP 나왔죠. 여기 이렇게 B, PP 수동태 나왔으니까 체크를 해볼게요. 자, 그 다음 보자. He said nobody believed him when he could not recall their name. 요 부분은 그나마 낼만하다면 recall 정도? recall 정도는 낼만한 것 같고요. 이제 어쨌든 이름을 떠올려내지 못한다라는 거니까 떠올려내다라는 단어에 체크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 요런 단어들도 사실은 다 낼만한 것들이죠. inaccessible이라든가 self-absorbed라든가 이게 다 이제 중등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단어들은 아니니까 마찬가지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또 출제할 만한 거 여기 나와 있네요. disrespecting 어법은 낼 만한 거 안 보입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보자. 여기에서 이제 근데 여기에 의문사 주어 동사가 나와 있긴 한데 헤드맨 요 정도만 좀 체크해볼게요. 요 정도만.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지금 헤드 PP라는 과거 완료 시제를 썼는데요. 이제 과거 완료 시제를 쓴 이유는 뭐냐면은 그 사람들한테 물어봤다라고 했잖아요. 지인들한테 그 전에 우리가 만났었는지. 그러니까 물어본 시점보다 더 이전이잖아. 물어본 시점보다 더 이전. 그렇기 때문에 헤드 PP라는 과거 완료 형태를 썼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여기 아까 했던 거 여기 대. 저거는 진짜 낼만한데. 대시냐 와시냐 막 이런 식으로 되게 내기가 좀 좋거든요. 자, 그 다음에 어휘로 낼 만한 거 여기 words까지도 체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words 어휘로 낼 만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낼 거 없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아까 말했다시피 이 he husky에 대시 생략되어 있거든요. 대시. 그래서 이 대 자체도 낼만합니다. 대도 낼만하고요. 스피킹도 낼만해요. ing한테. 왜냐면 이 스피킹이 왜 낼만하냐면 우리가 보통 호프라는 단어를 보면은 호프 뒤에 투부정사 쓰잖아요. 뭐뭐 하기를 바란다. 근데 ing로 나와 있잖아. 그래서 이거 ing 아닌데?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있는 ing는요 이 호프에 대한 목적어가 아니고요. 스피킹이 대절의 주어 역할하는 거예요. 동명사 주어. 그래서 여기 뒤에 동사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어법으로 내기가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휘로 낼 만한 건 역시나 raise가 되겠죠. 그렇죠?
서술형으로는 좀 내기가 약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술형은 아까 그 감옥 적어 나왔던 부분 있죠? 거기가 내기는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만약 문장 중에서 낼 거라면. 됐죠? 네. 그래서 이 정도로 해서 외부 지문 1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외부 지문 2번 갈 건데 지금 이제 우리 저기 누구냐 소윤이가 멍 때리고 있어갖고요. 예, 좀 쉬었다가 할게요. 지금 초점을 잃었어요. 어디를 보고 있는지 모르겠어. 이 자식아. 잠깐만 쉬었다 합시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하나. 말할 수 있어가지고 먹어볼게. 가위바위보. 나도. 가위바위보. 아니야. 나는 어떻게 생각해? 중앙만 맞으면 되겠다. 나는 사건 있어. 건강상은 가위바위보 했습니다. 똑같은 뜻인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이거 애기 때 많이 먹었네. 순하게. 배고팠는데 뒤집어졌는데. 왜 이렇게 먹을 수가 있었나? 아니. 잘 자랐네. 나 오늘 탈수만 했다. 어? 탈수만 했다고? 그래서 왜 6번인데? 아니 뭐라고? 프로보다 좋지 않냐? 너무 비싸서 얼마인데 이거? 21만 원. 올해 프로 23만 원까지 줬는데? 프로 27만 원. 아 40만 원인데 뭐야? 김정우 뭐야? 불안해. 너 어디 배가 좋은데? 미안한데. 하자. 광래이랑 사귄 적 있지 않아? 응. 그냥 싸우면 되거든. 김지우 에어팟 2도 있지 않았어? 이제 내 버렸어. 버렸어? 한거 줬어. 형도 줬어? 형 삼성 쓰잖아. 아이폰인데. 쓰고 나서 오, 누나가 한 거야. pen고 다니는 게 귀엽다. 진짜 짜증나가지고. 긴장되면은 저는 여러 번 할 수 있지만 같이 많이 놀았는데. 그 3, 2세대랑 다를 거 없지 않나? 네. 다르다고? 어떤 음질이 달라? 뭐야 나야? 어? 뭐야 모양 나야? 말고. 통화할 때 노이즈 캔슬링 되는 거. 통화할 때만? 그리고 이거 에어팟으로 시리 부를 수 있는 거. 원래 불러줬댔네. 원래 그러죠. 그치? 뭐가 다른데? 근데 나 에어팟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모르겠어. 업데이트 했어?
모자에 뭐가 공부 안 꾸며놨어? 꾸몄어. 날씨에 났네. 이런 거 너무 싫은데. 날씨를 타고 다른 거 꾸밀 수 있는 거 있는데 그걸 지워버렸어. 뭘 지웠다고? 앱을 지워버렸어. 실수. 설정이 너 안 했냐? 설정이 뭐고? 응. 앱으로 해야 돼? 아니야. 이것도 있다. 여름이야 여름. 이걸로 하면 여름은 이거다. 이게 배경화면 되는 거야? 심지어 요즘 좋은 거 같아. 이렇게 지구가 이쁜데? 이것도 너가 하는 거야? 원래 전에 앱데이트 하기 전에. 어머머머. 이러지. 등산이 네 등산이 나는데 이거 뭐 노래 틀면서 노래 틀는 거 같아. 꾸미는 거 잘 꾸미는 거 같은데. 근데 여기 밑에도 있나? 근데 괜찮던데? 왜딱 엄청 밑인 것도 아니고 여기 가운데 때문에. 여기다가 탁 해놓은 것도 아니고 여기다가 밑에 탁 맞추는 것도 이거 아니고 이거 아 거기서 먹고 싶은 거야? 애들 디데이로 많이 해놨던 거야. 되게 딱 중앙인 것 같아서. 날씨. 근데 애플은 알려준 날씨 만능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네, 제일 잘 가자. 이거 봐. 좀 신기하더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네. 이거 뭐야? 이거 된다니까. 개신기해. 동원이가 무지개가 나는 정말 진짜 복사를 할 수 있는데? 그럼 내 메모장에 붙여볼게. 진짜 원래 돼. 원래 화살이야 뭐? 원래 된다고. 아니 이렇게 내가 빡치네. 원래 돼. 몰라 안 되는데? 이거 핸드폰에서 옮기는 것도 막 이게 새로 생긴 거잖아. 하지만 피사체만. 야 근데 여기 아니 메모장 아니 치과야 치과. 여기서 개신기. 이거 복사해서 인스타 넣었었잖아. 그래 맞아 그게 사진은 못 넣나? 사진은 못 봤어. 그럼 마크로 그래. 아니 내가 어제 있잖아. 이거 어제 내가 김동훈 척하고 김시환 보냈거든. 모르던데? 너무 많이 준비가 아직 김시호가 좀 현실을 비우고 있는가? 잘 쓰지 않았어? 이거 진짜 김동훈 이런 생각 가지고 있어. 아닌 것 같은데. 이거냐? 아닐 것 같은데. 이거 내가 눈은 TV에서 보려고 써는 거야. 쌉스트래? 재미있어. 다 봤잖아. 나안 봤어? 안 봤었는데. 난 봤는데. 이것도 너무. 난 봤는데. 한국은 ISFJ고 엄마 ESFJ야. 근데 엄마 ESTJ로. 야 INFP가 제일 친구가 없다는 게 이거 빡쳐. EST가 나랑 내 연인 너였는데. EFP는 그래도 좀 소심한 감정이라서 노는 애들 비면 EFP는 아이고 이 집은 먹었네. 선생님 이거 버리고 와. 이따 뭐래? 근데 MBTI 문제예요. 뭘것 같아요? ESTJ야. 왜요? 그냥. 맞아요. 지금 맞아요. 네. ESTJ가 다 공부를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자기도 공부를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 그게 뭐라고요? 주변 사람들이 ESTJ인 사람들이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많아서 아 그래요? 자기도 ESTJ라서 공부를 잘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아 주변 사람들이 이제 공부 잘한다고 이제 본인도 이제 잘한다. 아버님이 생겼어. 같은 MBTI이기에 근데 이제 뭐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뭐 제가 이제 그거 한번 찾아봤어요. 궁금해갖고 그 이제 뭐 ESTJ의 특징이 뭐 모아놓은 게 있더라고요. 나도 이제 궁금해서 봤는데 근데 당연한 얘기지만 100% 맞지는 않아요. 그래서 100% 맞는데. 저는 아니에요. 아 ESTJ예요? ESTJ로 나오니까 아니에요. 근데 저는 100%는 아니었어요. 나는 그러니까 검사 결과는 그렇게 나왔는데 실제로 맞는 건 한 반 정도밖에 없었어요. 저 같은 경우.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이렇게 사람 성향을 16개로 나눠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너무 잘 맞아. 뭐야 방금 그 얘기했거든.
아니 근데 저는 근데 이제 조금 맞는 부분도 있고 안 맞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사람이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내가 가정에 있는 상황이랑 친구들을 만났을 때랑 이제 여기 직장에서랑은 다 이게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성향 자체가. 네. 그래서 이제 애초에 검사를 할 때 어떤 상황을 기준으로 해야 될지 하고 이제 모르는데 이제 아무래도 제가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는 환경은 이제 직장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강사로서 이제 강사 입장으로 한번 보자 해갖고 이제 검사를 했더니 이제 그렇게 나온 거고요. 실제로 그렇진 않습니다. 선생님 계획도 막 세워요? 10분에 한 번씩 세워요? 나 그러진 않아요. 네,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그 제일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가 오히려 이제 계획성이 좀 이제 있고 저는 즉흥적인 면도 꽤 있어요. 네. 꽤 있어요. 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뭐 이제 집에 퇴근하고 있어. 퇴근하면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막 생각을 하는 거야. 운전하면서. 근데 생각을 하다가 그 이제 예를 들어 오늘 같이 이제 토요일 날 그러면 이제 주말 껴갖고 어디 놀러 갈까? 이 생각이 갑자기 들어. 그럼 이제 집에 도착하면 대충 한 7, 8시 되거든요. 그러면은 와이프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펜션 갈래? 와이프가 지금? 그래? 그래갖고 그때 그냥 펜션 그 당일 펜션 잡고 그냥 바로 가는 거예요. 뭐 그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아주 가끔. 네. 그런 절대 안 돼. 아니 절대까지는 아니고. 네. 근데 이제 보통 저는 그러니까 그 이제 꼼꼼함이잖아요. 보통 이제 그걸 결정하는 척도가. 근데 이제 저는 꼼꼼함은 이제 준비물 챙겨가는 건 좀 꼼꼼한 편인 것 같아요. 각종 뭐 준비해 가야 되는 거, 어디 여행 가거나 이럴 때. 네. 그래서 짐이 많아요, 맨날. 짐이 많은데. 네. 근데 이제 뭐 여행 같은 데 갔을 때는 좀 뭐 계획 없이 돌아다니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 한번 가볼래? 그래? 그냥 가보고. 일단 기본 코스는 근데 짜놓긴 해요. 기본 코스는 있어요. 틀은 있어야 돼요. 틀은 있어야 되는데 그 틀에서 벗어난다고 해서 뭐 엄청 막 그러진 않아요, 저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스트레스 벗어나면 오는데요. 근데 이제 막 그 성향 같은 거를 보니까 이제 그 아빠로서의 성향이 있더라고요. 부모로서의 성향. 근데 이제 부모로서는 굉장히 이제 엄하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저는 이제 우리 아들은 저랑 노는 거 되게 좋아하고, 예. 아빠 언제 오냐 맨날 이러고 있고, 저는 그냥 친구처럼 놉니다. 내가 정신 연령이 낮아서요. 그래서 얘나 나나 정신 연령이 비슷해요. 내가 봤을 때. 그래서 이제 똑같이 그러니까 놀아준다라는 개념이 아니고요. 같이 논다는 개념이 좀 가까운 것 같아요. 저랑 아들. 그렇습니다. 자, 다음 거 볼까요? 외부 질문 2번입니다. 자, 역시나 처음에 제목이거든요, 이 부분. 그래서 이 제목 부분 잘 기억해 주시고, 자, 바로 이어서 갈게요. Octopuses and humans share intelligence gene. 자, 문어와 인간은 지능 유전자를 공유한대요. 문어와 인간이 지능 유전자를 공유한단다. 자, 어떤 내용일까? 볼까요? It is common knowledge. 상식이랍니다. 흔한 상식이래요. 뭐가? 대절이야가요. Dolphins are very smart. 그러니까 돌고래가 아주 똑똑하다는 거는 그냥 상식입니다. Scientists have found. 자, 과학자들이 발견을 했는데 대절이야를요. Octopuses, 문어들이 also 또한 have remarkable intelligence. 그러니까 놀라운 지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다음부터는 좀 뭔가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야겠죠. 어떻게 뭐 어떤 걸 통해서 이렇게 놀라운 지능이 있다는 걸 알게 됐는가? 뭐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야겠죠. 자, 이탈리아의 해양 생물학자들이 이제 뭘 드러냈냐, 뭘 밝혀냈냐면 이 옥토피라고 나왔는데 이거는 옥토퍼시스 복수형이에요, 참고로. 자, 그래서 문어들이 have an intelligence gene, 그러니까 지능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고 밝혀냈는데 어떤 지능 유전자냐? 대절이야가 꾸며줍니다. is similar to the one in humans. 여기서 또 one이 가리키는 건 앞에 나와 있는 gene 유전자를 말해요. 그래서 인간 안에 있는 유전자,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와 유사한 그런 지능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제목에 나와 있는 거랑 똑같은 내용이죠. 지금 보면은요. 자, 그래서 이 tentacled creature, 이 8개의 촉수를 가진 그 생물체가 has short sequences of DNA, 그래서 짧은 DNA의 그 어떤 배열 이런 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점핑 지인스라고 불리우는 그런 이제 DNA 배열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메이크업, 차지한답니다. 여기서 메이크업이라는 건요, 우리가 occupy라는 단어로도 쓸 수 있어요. 차지하다, 점유하다, 또는 한 단어만 더 쓸게요.
account for 이런 단어로도 씁니다. account for 이게 전부 다 차지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것들은 얼마만큼을 차지하냐? 인간 게놈의 45%를 차지한대요. 여기서 말하는 이것들은 당연히 점프 유전자를 말하는 거겠죠. 점프 유전자. 자, 연구원들이 말하기를 they are important. 그것들이 즉 점프 유전자들이 중요하대요. 뭐 하는데 중요하냐? For creating and storing memories in the brain. 뇌에서 기억을 만들어내고 기억을 저장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바로 점프 유전자다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자, 그 DNA는 make 줄 수도 있는데 문어들에게 cognitive abilities 인지적인 능력을 줄 수도 있답니다. Like those humans have.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들.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도즈가 말하는 거는 앞에 나와 있는 abilities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같은 인지적 능력을 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이건 약간 상식적인 건데 아마 그 어떤 뭐 교과서 같은 데에서도 나왔던 내용인 걸로 기억하는데요. 실제로 이제 문어가 그 저기 뭐지? 그 무슨 껍질 같은 거를 사용한대요. 그 무슨 조개 껍질 같은 거 이런 거를 사용해서 이제 뭐 외부의 어떤 충격이나 그런 이제 포식자로부터의 어떤 공격 뭐 이런 거를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그 껍질 같은 걸 뭐 활용한다 뭐 이런 내용도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뭐 똑똑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딴 거 필요 없고 그냥 뭐 삶으면 맛있죠. 우리한테는. 자, 다음 이어서 The research is important. 그 연구가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요. 그 연구가 우리에게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뭘 말해주냐? 이걸 말해줘요. 어떻게 문어들이 그들의 행동을 변화시키는지 in response to 하면은 뭐뭐에 반응해서 이런 거예요. 자, 뭐에 반응해서? 다른 stimuli, 자극입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자극에 반응해서 어떻게 문어들이 그들의 행동에 변화를 주는지 그 연구가 우리에게 말해주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죠. 즉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좀 지능이 떨어지면은요 상황과 무관하게 똑같은 행동 패턴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황과 무관하게 어떤 상황이 주어져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문어는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이렇게 행동해야겠다. 저런 상황에서는 저렇게 행동을 해야겠다. 이런 판단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런 똑똑한 DNA가 있으니까요. 인간 개념과 비슷한 그런 게 있으니까요. 자, 이런 과정은요, ASCO 불리워진데 Behavioral Plasticity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행동 가소성이라고 불린답니다. 이어서 한 생물학자가 말하기를 또 대시 생략돼 있네요. 그 연구가 could help 도와줄 수 있는데 우리가 understand more 더 많이 이해하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뭐에 대해서? 인간 지능에 대해서. 자, 그러니까 아까 말했다시피 문어와 인간의 그런 지능 어떤 유전자가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어의 지능에 대한 연구를 우리가 한다면 인간의 지능에 대한 것도 우리가 더 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유전자가 비슷하니까요. 그렇죠? He said, 자 그가 말했습니다. The brain of the octopus. 문어의 뇌가 has similar characteristics to mammal brains. 그러니까 포유류의 뇌랑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문어는 포유류가 아니잖아. 포유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포유류와 비슷한 뇌의 특성을 가지고 있답니다. For this reason, 이러한 이유로 그 DNA가 is a very interesting candidate. 아주 흥미로운 candidate입니다. 후보자입니다. 뭐 할 후보자냐? To study, 연구할 후보자인데 뭐 하기 위해서 연구하냐? To improve our knowledge of the evolution of intelligence. 지능의 진화에 대한 우리의 지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연구할 만한 그런 아주 흥미로운 후보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DNA라는 거는 이제 그 문어가 가지고 있는 그 DNA를 얘기하는 거겠죠. 이거를 이제 우리가 연구를 하면은 이제 어떻게 된다? 우리의 어떤 이 지능의 우리 이제 인간이 이제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지능을 해온 지능이 이제 향상되온 그런 어떤 역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지식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겠죠. 자, 그가 말합니다. The brain structure of octopuses. 문어들의 뇌 구조가 또 뭘 보여준대요? 또 대신 생략돼 있습니다. They are more similar to mammals than marine invertebrates.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얘도 지금 보면은 위에 나와 있는 내용이랑 똑같거든요. 자, 뭐랍니까?
그들의 문어들의 뇌 구조가 뭘 보여준다? 포유류랑 더 비슷하다고요. 요 앞에 나왔던 내용이잖아, 그렇죠? 뭐보다? 해양 무척추 동물보다요. 그러니까 문어가 원래 무척추 동물이잖아. 그러니까 척추가 없는 동물이니까 뭐 오징어나 문어나 뭐 이런 애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랑 뇌 구조가 비슷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포유류랑 오히려 더 비슷하다. 이러고. 슈에 예. 슈가 원래 S로 붙어있는데 슈는 그 기사의 원본도 저렇게 생각보다 우파인 거예요. 아, 요거요? 스트럭처. 그러네요. 원래는 쇼우스가 돼야 되는데 기사에 있는 거를 복붙했거든요. 저도. 저기 그 기사에 나와 있어. 선생님한테 물어봤는데 선생님이 그거는 기사 원본 그대로 파악하라서 잘 모르겠다고 해서. 아, 잘 모르겠다고 그랬어요? 아니 원래는 쇼우스가 맞죠. 당연히 쇼우스가 맞는데 아마 기사에서 오타가 난 게 아닐까요? 내가 봤을 때는. 근데 이런 건 안 돼요. 걱정 마세요. 일단 이 글을 딱 읽어보니까 사이즈 나왔습니다. 얘는요 어법이나 어휘로 낼 만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한테 이제 좀 팁을 좀 줄게요. 이 팁을 진짜 여러분이 끝판왕까지 알게 되면요, 내가 이제 강사로서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학원 다닐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요, 글의 종류를 우리가 잘 파악할 줄 알고 글의 주제가 어디인지를 알 수 있으면요, 시험에 어떻게 나올지도 예상을 할 수 있어요. 실제로 이 글은요 설명문이에요. 논설문이 아니죠. 논설문이 아니라 필자의 어떤 개인적인 의견이라던가 생각이라던가 주장이라던가 이런 게 있나요? 그런 게 없어요. 이 이야기는 뭡니까? 그냥 문어의 지능에 대한 설명만 하는 글이에요. 설명만. 맞죠? 자, 뭐 이제 일단 메인 설명을 했습니다. 메인 설명은 무엇입니까? 굵직한 거는. 제목에 나와 있죠. 문어와 인간의 지능이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능 그 코드가 비슷하다고요. 지능 유전자가 유사하다고.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말하자면 문어의 뇌와 포유류의 뇌가 비슷하다. 이게 핵심인 거죠. 이 글에서. 그러면은 이거에 대한 부수적인 설명들이 있습니다. 뭐 그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인간의 뭐 유전자나 이런 거를 더 뭐 잘 연구할 수 있다던가, 그 다음에 뭐 그 DNA 자체가 좀 중요하다라던가 뭐 이런 부수적인 얘기가 있지만 결국 중요한 건 그거죠. 문어는 무척추 동물이 아니라 이제 포유류와 이제 뇌 구조가 비슷하다라는 거, 유전자가 비슷하다는 거. 그러면은 이런 설명문 같은 경우는요, 낼 수 있는 게 사실상 내용 일치 불일치 정도밖에 없어요. 웬만하면. 그래서 설명문에서는요, 사실 주제나 제목 같은 걸 물론 출제할 수 있지만 너무 쉽습니다. 난이도가 너무 쉽잖아. 이 글의 주제는 다시 한번 뭐라고요? 문어랑 포유류의 뇌 구조가 비슷하다고요. 이게 다예요. 이게 핵심인데 이걸로 내기에는 너무 쉬워요. 만약에 이걸로 출제했다? 아, 감사합니다 하고 맞추면 돼요. 근데 이렇게 냈는데 틀려온다? 그럼 이제 나한테 아, 죄송합니다 하고 니킥 한 5대 맞으면 돼요. 네. 이런 거는 이제 난이도가 너무 낮고요. 난이도를 좀 있게 내려면은 아까 말했다시피 일치 쪽으로 내거나 아니면 중등부에서 나오는 위 글을 읽고 답할 수 없는 것은 이 문제 있죠. 이런 내용, 세부 내용과 관련된 것들 있죠. 이런 걸로 출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어법으로 내기에는 좀 아까 외부 지문 1번에 비해서는 사실 낼만한 게 그렇게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다 쉬운 것들밖에 없었어요. 어법적으로는.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을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은 보자. 초반부에 이제 뭐 돌고래 얘기는 뭐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문어가 놀라운 지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인간들의 유전자와 유사하다. 그리고 얘들은 점프 유전자라고 불리는 그런 거를 가지고 있는데 그 점프 유전자가 인간도 가지고 있고 인간은 45%만큼을 차지하고 있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죠. 이 세부적인 내용들 이런 걸 기반으로 시험에 출제할 수 있다. 세부 내용으로 출제할 수 있다는 거는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질문에 대한 답변 쓰기 있죠. 서술형. 그걸로도 출제할 수 있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렇죠? 2019년 거 시험지가 지금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마 우리 원래는 스캔을 하는데 스캔 자료는 아마 없을 것 같고요. 우리가 따로 보관해 놓은 게 있거든요. 시험지가. 그래서 아마 예전에 오마중이 이제 서술형을 어떻게 출제했었는지 이제 벌써 서술형 출제한 게 3년이나 됐다 보니까 그래서 예전에 어떤 패턴으로 서술형이 나왔는지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잠깐만 계세요. 너무 하는데
풀어가는 거 따라 앞에서는 좋아하기 때문에 당연하거든. 어차피 내 생각이 딱 찾았다. 한 방에 찾았어. 쓸 데가 없네. 뭐 아직 2학년 예전 건데요. 아까 전에 제가 말했던 잠깐만요. 이게 화면으로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좀 이렇게 보여드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요약 정리하는 방식을 좀 많이 출제했다고 했었죠. 그렇죠? 그게 바로 이런 패턴입니다. 여기 서술형 1번 여기 좀 보이시나요? 여기 표에 빈칸 쓰는 거 보이시죠? 네, 요런 식. 요런 거 되게 좋아했어요. 서술형이에요. 서술형이죠. 여기 논술형 1번이라고 써있잖아요. 이거 쓰는 거예요, 쓰는 거. 이런 식으로 또 냈었고, 그 다음에 또 보자. 여기는 서술형이 다 모여 있네요. 요거는 이제 어법 틀린 거 고쳐쓰기입니다. 이렇게 어법 틀린 거 고쳐쓰기. 요거 근데 원래는 오마에서 이거를 잘 내진 않았었어요. 근데 19년도 가장 최근 서술형 기준으로는 출제를 했었습니다. 꽤 난이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어법적인 걸 활용해서 영작하는 거예요. 어법을 활용한 영작. 그렇죠? 그리고 네 번째,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한글 보고 영작이거든요. 단순하게 한글 보고 영작인데 역시나 주요 어법에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주요 어법. 이렇게 출제가 됐었고, 자 그다음에 서술형 5번. 이것도 한글 보고 영작하는 거예요. 여기 한글 여기에 한글이 나와 있고 그리고 영작하는 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글 보고 영작이 좀 벌써 두 문제나 나왔죠. 참고로 이 지문이 외부 지문이었어요. 이게 외부 지문이었어. 외부 지문에서 한글 주고 영작하는 거. 아까 전에 제가 그 감옥적어 지목적어 나온 거 있죠.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이렇게 출제하기가 좋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잠깐만요. 끝이네요. 이게 끝이네. 여기 더 있네요. 서술형 67번 여기 더 있었구나. 어법이 상당히 많이 나왔었네요. 가장 최근 기준으로. 서술형 6번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영작하는 건데 지금 잠깐만요. A, B 빈칸 영작하는 거거든. 여기 본문에 여기를 영작하는 건데 한글이 없이 영작이에요. 이번에. 그러니까 한글 없이 영작하는 건데 대신에 단어를 다 줬습니다. 단어를 다 주고 그냥 배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소위 말해서 니네가 알고 있는 본문 외우면은 풀 수 있는 이제 그런 유형의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자세히 보면은요, 다 어법적인 내용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1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잘 안 보이겠지만 1번은요 지각동사를 활용해서 영작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get의 쓰임새 그리고 두 번째가 enough의 쓰임새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서술형 7번 내가 아까 말했던 거 나왔네요. 질문에 대한 답변 쓰기. 됐어요? 질문 나옵니다. 그래서 답변 쓰는 거. 됐어?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요. 결국에는 이제 물론 이대로 나올 거라는 보장은 당연히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는 건 한글 보고 영작하기 그리고 내용을 표로 정리해서 빈칸 채우기 그리고 어법에 관련된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질문에 대한 답변 쓰기 이렇게가 실제로 서술형에서 많이 출제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뭐 그런 외부 지문 1번에서의 그런 서술형 나올 수 있는 것들 좀 봐주시고 그러면 여기에서도 서술형으로 혹시 낼 만한 게 있을까 그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서술형으로 보통 낼 거면요 외부 지문 밑줄에서 서술형을 낼 거면 보통은 둘 중에 하나는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예를 들어서 글에서 핵심적인 내용을 담당하고 있거나 어느 정도 적당한 길이가 되면서 아니면 두 번째로는요 이번 우리가 단원에서 나오는 주요 어법들이 있었죠. 그 주요 어법을 가지고 영작을 하거나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이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걸 기반으로 봤을 때 영작으로 낼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사실 그냥 평범하게 보면은 요 문장도 나쁘지는 않은데요. 일단 이번 단원의 어법 내용은 없어요. 여기에는. 근데 왜 낼 만하냐면 여기 대절 내용 있죠. 여기부터 여기까지. 앞 내용은 낼 거 없고요. 여기. 딱 여기. 요 부분은 서술형으로 낼 만합니다. 왜 그러냐? 요 부분이 이 글의 주제문이에요. 여기가 주제야. 여기가 주제. 왜냐면 문어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과 유사한 지능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게 뭔데? 이게 주제 아니에요? 이게 이 글의 주제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서술형으로 출제할 만하다라고 한 겁니다. 아까 말했죠? 주제 관련된 거거나 아니면 어법적으로 중요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시험에 출제한다 했어요. 그래서 주제 관련된 거라서 서술형으로 낼 만하다. 자, 그 다음에 또 낼 만한 거 서술형으로. 그죠. 여기는 안 보이고요. 그 다음 문장 얘도 좀 괜찮은데 문장 여기 because-이야. 여기도 좀 괜찮아 보입니다. 사실 얘는 주제도 아니고요. 그리고 뭐 이번 단원에서 우리가 5, 6과에서 배운 문법이 나온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좀 의미가 있는 게 일단 텔의 쓰임새 사형식 구조라는 점과 그리고 의문사의 주어 동사라는 간접 의문문이라는 점 그리고 세 번째는 in response to를 활용한 영작 이런 것들 때문에 영작으로 출제하기 좀 좋아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자 그리고 또 있는지 한번 볼까요? 오형식 동사가 있기 때문에 여기도 괜찮은 것 같네요. 오형식 동사. 이거는 이번 어법과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5단원에서 이제 오형식 동사에 대한 거를 배웠잖아요. 여기 오형식 구조 나왔잖아요. 대학, 목적어, 목적어고. 그렇죠? 그래서 출제할 만하고요. 그 다음에 또 보자. 낼 만한 게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네 딱히 보이진 않습니다. 이 정도? 방금 전에 좀 체크해드린 세 문장 이 정도가 서술형으로 좀 출제할 만하다. 이 정도가 출제할 만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다. 하지만 만약에 내가 오마중 선생이다. 만약 저라면요. 외부 지문 2번 같은 경우는 한글 주거 영작은 저라면 안 낼 것 같아요. 저라면은요 차라리 아까 질문에 대한 답변을 내는 게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세부적인 내용이 중요한 설명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부적인 내용을 이제 주는 거겠죠. 이제 뭐 예를 들어 what 어쩌고 쓰거나 아니면 when 어쩌고 쓰거나 where 어쩌고 쓰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질문을 하나 주고 그에 대한 답변을 영어로 쓰게끔 이게 저는 더 좋아 보여요. 그렇죠? 자 그래서 외부 지문 2번까지 해서 다 마무리가 됐고요. 그 외부 지문 3, 4번은 아직 안 나온 거죠. 그 교과서 진도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현재? 문법? 보통 그 본문 끝나고 문법 하지 않나요? 아니에요? 문법 먼저 해요? 문법을 하고 문법하고 아 문법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본문 나가요? 그럼 이제 외부지문 아 그렇군요. 그러면 다음 주 대충 한 수요일 안으로 나올래나? 수요일 안으로? 본문 우리 반에 진도가 늘는 거 맞네? 우리 반은 대화만 하는 아니 근데 밤마다 이제 진도가 다르잖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한 명만 힌트 받으면 되잖아요. 사실 상관없이. 외부지문까지 받으려면 토요일 때 여기 어디 갔는데? 토요일 날 학교 안 가는데? 아니 금요일쯤 주시죠. 아 금요일 날쯤에? 아 그래요? 그 본문 하는데 한 2일 정도 걸려요. 아 그래요? 그러면 일정을 좀 이렇게 잡아야겠네요. 일정을요 그러면 여러분 일단은 다음 주에는 일단 한 주간은 거의 첨삭 수업을 위주로 할게요. 여러분 어차피 내용 정리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첨삭 수업을 할 때는요 이제 제가 여태까지 정말 수많은 첨삭 수업을 해보면서 느낀 건 뭐였냐 이 학생들이 질문을 할 줄 몰라요. 질문을 안 해요. 그래서 내가 직접 돌아다니면서 질문을 할 겁니다. 한 명씩 보면서요. 한 명씩 보면서 뭐 예를 들면 그래머빌도 보면서 어법상 틀린 거 개수가 몇 개냐 이런 문제 나왔어. 야 어떤 거야? 네가 다 찾아서 고쳐. 라던가 아니면은 어법상 얘가 틀리대. 왜 틀려? 고쳐 써봐. 얘는 왜 맞아? 얘는 왜 맞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뭐 질문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좀 짚을 겁니다. 이제 일단은 틀린 거 위주로 이제 제가 좀 봐줄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밖에 맞은 거여도 좀 중요한 문제들 있죠. 모두 고르시오 유형의 그런 것들 이런 것들 위주로 좀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어법의 어쨌든 출제율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특히 중등부 같은 경우는 이번에 문제도 뭐 29문제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중에서 아마 제가 봤을 때 한 10문제는 어법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기준이 좀 높습니다. 한 10문제 정도는 아마 문법 관련된 걸로 나올 거기 때문에 이번에 좀 우리가 문법적인 부분을 좀 많이 봐야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내용 정리를 하면서 동시에 문법적인 부분을 제가 좀 같이 이제 좀 첨삭을 해드릴 거고 만약에 시간이 가능하다면요 교과서에 대한 변형 문제도 좀 풀어볼 겁니다. 변형 문제도.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그 직보 일정도 잡고 해야 되니까 일단은 저 촬영은 좀 끊을게요. 잠시만요.